역함수.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 단원이 4단원이네요. 그럼 함수는 쉽게 표현하면 관계라는 단어거든. 그냥 역함수 하면 역관계야. 역관계. 제일 먼저 역함수는 어떻게 읽냐면 인버스로 읽어요. 이렇게 인버스 펑션 이렇게 말해요. 읽을 때 인버스라고 읽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요. 역함수 하면 인버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함수 표현을 이렇게 돼요. 그러면 F의 인버스라고 읽으면 돼. F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부터 볼게요. F에 의해서 X에서 Y로 함수가 이렇게 하여 F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F의 인버스는 Y에서 X로 함수예요. Y에서 X로 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집합하고 Y집합의 관계인데 X집합의 임의 원소 X가 Y집합의 임의 원소 Y에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는 F라고 했어. 그러면 역함수는 역관계니까 Y에서 X로 함수를 요걸 F의 인버스라고 해.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잠깐만요. 그러면 F에 의해서 봐라. X가 Y로 대응하기. 이면 F의 인버스에 의해서 이것은 Y에서 X로 관계야. 그러면 자, 즉 다시 말하면 fx는 y가 되지. 이면 f의 인버스의 가로 y는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xy가 바뀌면 역함수가 되는 거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에서 x, y를 바꿨다. 그러면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따 바로 나오겠지만 y = 2x 플러스 1이 있어. 이 역함수는 어떻게 돼? 선생님이 x와 y를 바꾸라겠지. 이것의 역함수는 간단해요. x, y만 바꾸면 돼. 이게 역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역함수 하면 x, y가 바뀐다. 봐라. 그리고 여기 잘 봐. 요 정의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요거 x, y가 바뀌면 요게 인버스가 된다니까. 인버스. x, y가 바뀌면 인버스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역으로 잘 봐라. 요놈에서 f 인버스 y가 x면
여기서 yx가 바뀌면 다시 fx는 y가 되는 거야. 역관계도 알아보면 x, y가 바뀌나. 그러니까 간단해. 역함수라는 것은 역관계다 이 말이야.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 이게 f라면 그것의 역함수 f의 인버스는 y에서 x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우리가 문제 쓸 때는 화살표는 등호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x가 1, 2, 3이고 y가 a, b, c, d야. 자, 이렇게 대응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관계를 생각하면 y에서 x로 함수니까 이렇게 대응한단 말이야. 역관계는, 역함수는. 그러면 x, y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과연 말할 수 있어, 없어? 왜 그러냐면 D가 대응을 안 했지. D가 대응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역함수는 어쩔 때 정리되냐면 반드시 1대1 대응에 대해 정리해야 돼요. 요게 1대1 대응. 그러니까 함수 제일 처음에 공부했지만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정리된다. 근데 1대1 대응이 됐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잘 들어봐.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여야 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문제 풀자면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증가나 감소함수가 되더라. 이건 그래프에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지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아니지. 이건 2대1 대응 아니야. 2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런 함수가 1대1 대응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증가하고 증가한다. 그래프가 쭉 뻗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더라. 어쩌다 문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역함수는 1대1 대응의 대칭이 된다.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의 성질.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정리해 둡시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 풀이하기 쉬우니까. 역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F 자신이에요. 이렇게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 도트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다. 이렇게 G 도트 F의 인버스. 요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H 도트, 야 이런 경우 같이 한번 볼까? 문제에서 H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의 인버스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바꿔볼까? 잠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럼 이걸 간단히 가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야 해결이 되지. 그러면 H 도트에, 자 이건 B에서부터야. G 도트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거든. 요 순서. 그러면 요놈 풀면 어떻게 될까? 왼쪽에 그대로 좀 더 증명은 확인 체크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B에서 하면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되지요. 도트 요놈이 다시 이렇게 가면 G의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하자. 이거 중에 이거 보면 G 도트 F의 인버스면 G의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에? 반드시 이건 잘못된 것이고 G 도트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다. 이거 알아놓고 세 번째 어떤 함수하고 그 자신의 함수의 역함수와 그 자신을 하면 이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니 자신의 원에 기행하는 함수. 항등함수래. 그리고 어떤 함수하고 항등함수. 또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함수하면 F 자신이 돼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좀 많아. 요 꼭 좀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야 보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하는데 잘 봐봐봐. 야, 요런 게 어떻게 해서 문제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F가 Fx를 간단히 해라 그랬어요. 이것을 간단히 해라. 문제 많이 나온다. 여기 봐.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자, 같이 보자. 같이 봐요. 같이 보면 이 소가로함부터 풀어야 되겠지. 소가로함부터 적지만 말고 잠깐 봐봐. 이거 가로 풀면 어떻게 돼? 너 이름이 뭐라 그러니? 소정이? 소빈이? 소빈이가 어떻게 돼? 이것만 풀면 미안 요 가로밖에 인버스가 내가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요렇게 이거 풀면 어떻게 돼?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다행히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푹 배워봐봐. 이건 F 도트 이 소가로 안에 가로밖에 인버스는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도트 F야. 이렇게. 그러면 쌤이 가로로 안 썼네. 합성함수는 가로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왜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 옛날 기억나니?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 말은 가로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 문제 많이 나와. 일부러 예를 들어본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될까? 과연 요건 어떻게 돼? 또 나왔잖아. IX라고 표시한 것은 항등함수란 말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와 그 자신의 함수와 그 자신의 역함수와의 합성함수는 이게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 그러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G의 인버스가 되지. 도트 F가 돼. 바로 X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함수하면 그 자신이 돼. 항등함수는 자신의 원에 대응하는 함수 아닌가?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될까? 그 자신 G의 인버스가 돼. 항등함수는 일의 개념이야. 일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신이 될 거 아니냐. 응? 합성을 한다면 그래 G 도트 F의 G의 인버스 도트 X가 돼. 이렇게. 그러면 가로 묶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G의 인버스에 도트는 가로 묶고 Fx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알았는가? 요것을 꼭 좀 기억해둬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니. 그러면 이것에 관한 성질이 좀 이해가 돼요. 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꼭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함수 구하는 거. 여러분 정리가 좀 덜 됐나? 선생님 좀 기다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천천히 정리해. 역함수 개념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보자. 정리했어? 오늘 이쁘게 정리도 하네. 이거 잘된다. 진짜? 진짜 이해 잘 돼? 손에 다 적었나? 이쪽은 닦아드리죠.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가 해요. 역함수. 조금 쉽게 표현해볼까? 응? 이거 봐라. 자, 역함수 다 끝났다. 여기 역함수 연결해서 중요한 하나 빠뜨렸네, 선생님이. 역함수 연결해서. 자, 이거 다섯 번째.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야. 그래프의 의미. 역함수는 직선 y = x에 관한 대칭. 직선 y = x에 대해 대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함수 다 이렇게 직선 y 이퀄 x에 관해 대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 y 이퀄 x에 관해 대칭이다 이 말은 역함수 i 똑같은 말이야. 응? 직선 y 이퀄 x에 관해 대칭이 나옵니다. 그건 역함수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곧 배우겠지만 여러분 다 끝났어요. 고등수학과 거의 다 끝났다고. 선생님 마음 먹고 3번 강의하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할게요. 문제 풀면서 여기 주목해라.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을 공부를 안 했는데 하가 어렵다. 상도 힘든데 하도 힘들다 해버리면 이제 수학은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고등수학 상하를 2번, 3번 끝내는 학생이 있는데 방학 때 여러분 내일 모레 개학하는데 개학하기 전까지 고등수학 상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은 2번, 3번 끝내야 되고 하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따라올 수 있어. 여기 와서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금방 따라올 수 있다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니까 좀 생소한 거야. 이거 이런 게 또 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역함수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잖아. 응? 중학교 때는 그런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좀 생소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자 이거 보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문제가 많이 되더만. 잘 봐라. 어떤 함수가 요 1,1이라 여기에서 요런 함수가 있어. 요렇게. 근데 그래프를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야. 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니까.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역함수는 직선 y = x에 관한 대칭이니까 원점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래. 이렇게. 그럼 역함수는 요놈을 찾고 이 그래프를 돌려버리면 되잖아. 180도 돌려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게 f의 인버스 x. 요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요렇게 나온다. 봐라. fx와 그 역함수 지금 쌤의 문제 나올 내용은 별표의 세경은 꼭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 시험에는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문제.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까지 녹화가 된가 모르겠다. 다 적어지구나. 그래프의 교점은 이건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어. 일단 적어놓으면 돼요. 저기다 나와. 문제 나오니까 y = fx하고
응? 다음에서 물었다 이 말로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이 fx고 역함수. 그러면 이거 봐봐라. fx와 fx의 역함수. 여기 조금만 다는 이해 못하더라도 한 번은 보고 하자. 그럼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설명할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fx와 그 역함수. 여러분들이 어려워한 내용들이야. 그래, 그걸 조금 더 강조했는데 미리 개념을 설명하고 좀 이따 또 설명하려고. 갑자기 문제 나오면 어려울 거 아니야. fx와 그 역함수, 그 역함수를 교점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만.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든.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역함수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응? 요거 성질을 알아야 돼. 역함수는 직선 y = x는 대칭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조금 봐봐봐. 얘는 어렵겠다. 그러면 역함수는 fx의 역함수는 직선 y = x의 대칭인 함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는 요놈을 fx를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봐라.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자, 쌤이 점선 찍어 놓은 게 f의 인버스 x가 돼요. 요렇게. 응? 그럼 나 좀 봐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냐? 아니에요. 역함수 구해보려면 복잡해지니까 무엇과 무엇의 교점을 구하냐면 fx와 이 fx 그래프와 y = x의 교점이 바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다 그러는 게 알았는가? 이해된가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교점을 구하면 돼? fx하고 뭐라고? 역함수는 무시해버리고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요. 뭔 말이 알았어? 역함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y = x하고 그냥 fx하고 바로 연립해버리면 돼요. 모든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해서 풀면 다 나오거든. 쌤 말 이해되냐? 자, 그러면 또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라. 그러면 여기 좀 봐. 이런 거 선생님 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설명한 거야. 알겠지? 다음에 문제 여러분들 딱 나오고 뭐 엉뚱한 역함수 구하고 있고 자 오게 뭐 그거 멈춰버리는 거야. 역함수 구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 교점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과 같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역함수 구하는 법. 주어진 함수를 문자 x에관에 풀어요. 잠깐만. 이렇게 했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 구하는 법은 xy 문자 바꾸면 돼. xy 문자 바꾼다. xy 문자 바꾸면 돼. 근데 xy 문자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는 1차 함수 역함수, 응? 2차 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 야, 나 좀 봐봐봐. 여러분들 지금 함수 몇 가지 배웠어? 중학교 때 지금 배워오면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배우는 과정이 1, 2차 함수 공부했지. 다 1차, 2차 아니야. 그런데 고등수학 하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말고 분수함수, 무리함수가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은 1, 2차 개념을 떠나서 이제 3차, 4차 개념이 나와요. 미분에서. 응?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1, 2차, 그 다음에 분수, 무리함수, 역함수 이 정도 네 가지 나눠야 돼. 제일 처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여기 봐요. 그러면 1차 함수, 역함수. 이거 보자. y꼴 ax 플러스 b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입니다. 이것의 역함수. 나 좀 봐. 이것도 외워. 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럼 세 개 한번 풀어볼게. 자,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 정리해라고 했어요. ax는 y-b 이러면 되지. 조금 어려워. 자주 봐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또 보고 이해 안 되면 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봐라. 그러면 x는 자 a분의 1에 y-b가 되는 거야. 됐냐? 자, 이걸 넘겨가지고 x에가에 풀었어. x에가에 정리한 다음에 xy 문자 바꿔버려. 그래서 y는 a분의 1에 x-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건 하나는 외우라고. 요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지 말고 역함수는 a가 뭐가 취하는 거야? 앞에 건 역수 취하지. 봐봐봐. 그러면 y는 앞에 건 역수 취하면 a분의 1이 되고 가로치고 이거 부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가로치고 x-b 끝. 여러분 알았어? 그러면 물어본다. 왜? 요 고등수학 하에서는 역함수에서는 주로 1차 함수밖에 안 나와. 알았냐? 주로 1차 함수니까 이거 하나 외워두자고. 결과적인 것을 이해놓자 이 말이야. 여기 좀 봐봐. 그럼 하나 몇 개 물어볼게. 자, 그러면 적는 거 잠시 중단하고 1차 함수, 역함수 외우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 이거 뭐 취하고? 역수 취하라겠지. 역수 취하면 2분의 1이지. 응? 그리고 이거 가로치고 이 부호 바꾸라겠지. 가로치고 부호 바꾸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끝났어. 그러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는데 결과는 이거 하나를 외워놓은 차이 말이야. 왜?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지 말고 미리 계산한 결과를 기억해두면 다음에 문제 풀기가 쉽지 않냐. 이건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해봐. 시작. y는 이거 역수치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에 가로 열고 이거 부호 바꿔주면 되지. x 마이너스 5 됐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 아니냐. 그리고 가로치고 이거 뭐 바꾸라고? 부호 바꾸라니까? 마이너스 1의 역수는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한 번 더. 이거 어떻게 돼? 1의 역수는 1이지. 그러면 이거 뭐만 바꾸면 돼? 부호만 바꾸면 되지 않냐. 다시 한번 더 해볼까? 그럼 봐라. 자,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봐. 왜?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같이 기억해버려. 가해량 효과 얼마? 역수치하면 얼마? 그래,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열어보면 뭐 하라고? 가로 열고 부호 바꾸라겠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건 역수치하면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됐냐? 이거 역수치하면 얼마야? dx d가 0이니까 빼나 마나 똑같지. 응?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 마이너스 1에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1 그대로 아니야. 가로치고 부호 바꾸면 되지. 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것은 y는 1의 역수는 1이니까 그냥 부호 바꿔서 역수 됐어요. 그래서 1차함수 역함수 하나 정도는 기억해둬라 이 말이야. 자, 1차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해봐. 시작. a분의 1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b 됐지? 이거는 기억해둬라. 기억해두면 문제 풀기가 쉽다. 알았지? 이차함수 역함수는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분수함수 공부하면서 이것도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개념은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쌤이 정리해 준 걸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시면서 144번부터 127페이지 개념 익히기 그 문제 좀 풀어봐요. 자, 127페이지 개념 익히기.
네가 민선이었어. 네가 유리였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사람은 5분 안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설마 50원만 이해되냐면 다행히 너 됐어? 다행히 봐. 일참수, 역함수 여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쉽지. 그쪽이? 그렇게 하는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나? 저다 선생님이 질문 받을 테니까 그때 질문 시간에 질문해라. 그럼 오늘 역함수는 일단 끝낼게요. 자, 그러면 두 번, 요 방법론적인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쌤이 거기 필수에 14번 문제 볼게요. fx가 1차함수 ax 플러스 b예요.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 봐라.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고 f의 인버스의 7이 f의 인버스 7이 2다. 이때 상수 A니까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에서 여러분 이것과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돼? 바꿔봐. 시작. 인버스가 떨어지지. F의 얼마가? F의 2가 7이라는 말 아니에요. 응?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이고 F의 인버스에
F2가 7이란 말이죠. X가 2 대입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7이다 이 말이에요. 빼버려. 연립에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이 되게 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얼마? 2. 간단하잖아.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3이고 X에다 2 대입한 값은 7이다. 그렇게 해서 14배야 이 말이야. A가 2면 B는 3이네. 자, 대입하면 그렇게 되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3. 됐지? 그 다음에 또 나오네. 14번에 2번. fx가 역시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2가 0이 돼요. 0이고 조건을 잘 이용해야 돼. f 가로 f의 제로가 3이다. 이때 f 6값을 구하래요.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만 따지면 돼. 여기 봐봐.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 역함수형에서 이거 바뀌면 어떻게 된가? 인버스가 없지. 어떻게 돼? 같이 불러봐. F의 0은 2라는 말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0이 2라면 응? 그러면 또 F0이 2가 되니까 잘 봐. 눈으로 조건 이용해서 여기다 2 대입하면 F2가 3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잖아. X에다 0 대입하면 B가 2라는 말이네. 응? X에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게 3이라는 말 아니에요. B가 2면 A는 2분의 1이구만. 대입하면 B가 2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fx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상수 AB 값 구하야 되겠고 두 번째는 f6 값 구하야 되겠죠? 그래서 그 fx는 자 2분 a가 ax 2분의 1x 플러스 b가 2 f의 6값 함수값 x에다 6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3이지 5네 답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진쳐가 중요한 게 나온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랬지. 응? 진쳤니?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건 1대1 대응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1대1 대응이란 말이구나.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내 말 이해된가?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돼? 증가나 감소함수가 되지. 증가나 감소함수가. 근데요, 여러분 중학교 기초과정 부족해도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알았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들 앞으로 며칠이야? 한 25일 있으면 대학 갈 거 아니야. 그 안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가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몰라도 내가 처음부터 고등중학을 처음 배운 학생, 지금 2번 배운 학생들 이 학기를 빠져서 보충을 해보니까
확실히 잘하는 거야.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해.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50% 이해한 학생도 있고 70% 이해한 학생도 있고 두 번 배우는 애는 80, 90% 이해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면 다음에 공부할 때 진짜 편하다. 그러면 다음에 공부하면 지금 안 해버리면 다음에도 이렇게 조금 생소해. 용어나 또는 기호나 이런 거 생소한 게 막 쏟아질 거 아니야. 똑같아. 그때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 지금 겪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곧 끝나요 이거. 내가 마음 먹고 3번 강의하면 다 끝난다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들려. 그러면 이런 함수가 나와 있잖아. 요런 함수가 나와 있어. 보면 EX라는 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2의 1-K 가로밖에 X 플러스 2K. 그런데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건 X가 1보다 작을 이렇게.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특성함수라고 말해요. 특성함수니 그러면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증가나 감소함수가 되도록 해주면 돼요. 내 말 잘 들으라. 이건 나올 때마다 애들이 모르겠다 하더라. 봐봐. 그러면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자.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야. 2x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2인직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만 무엇보다 클 때만 그리시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시오. 그만 그려. 그러면 1일 때 요게 2x가 되니까 y 콜 2x가 되니까 1일 때는 요 값이 2가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여기 봐봐. 요걸 보니까 여기서 K값의 범위를 구하래. K값의 범위. K값의 범위. 근데 잘 봐라. 이것도 X가 1일 때는 2다. X가 1 대입해봐.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2가 되면 X가 1일 때 이것도 2. X가 1일 때도 2. 그러면 그래프는 이어지네. 이어지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가요가 이렇게 되면 1대1 비행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요렇게 감소하다 증가가 안 된다니까. 이건 2x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해야 돼. 증가. 요렇게 하면 1대1 비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어? 이렇게 간다란 말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쭉 뻗어야 돼. 그래프가 1대1 비행되려면. 그럼 소빈이 이게 요 두 번째 식에서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에 무엇이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끝까지. 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데 2가 되든 3이 되든 1이 되든 하여간 양수면 돼. 뭐가 양수? 요것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fx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 되더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었더라. 그러는 거지. 뭔 말 이해된가? 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엇이? 기울기가 이거의 기울기지. 2에 1-k가 뭐가 된다고? 양수. 1-k는 양수. k는 1보다 작다. 답. 이해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나오네. 그러면 거기 16번 같이 봅시다. 좀 더 잘 이해 안 되면 또 쌤한테 물어봐라. 16번 fx가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고 f의 인버스 x가 bx 마이너스 2다. 이때 a 값 뭐라? 수지야, 너 역함수 한번 구해봐. 어떻게 돼? 이것의 f의 인버스 x는 어떻게 돼? 얼마? 실제 구해봤더니 몇 분의 1에? 2분의 1을 역수하면 얼마야?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거 보고 바꾸라겠지. 됐냐? 그러면 2x 마이너스 2a네. 그러면 요놈하고 일치하네. 일치하지 않냐? 과연 B값이 얼마야? B값이 2 아니야. B는 2가 되고 또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고로 a 값은 끝. 이런 거 되지. 이런 거 다 역함수.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응?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잘 보라고. 쌤이 하는다고 개념만 정리하면 쉽게 이해되잖아. 자, 그 다음에 그거 봐요. 17번을 보면 fx가 3x-2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그리고 g 더트 f의 인버스 a. 이러면 되네. 그러면 먼저 g 도트 f를 먼저 이 안에 건 먼저 구하고 역함수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g 도트 f를 구하자. 도트는 가로 묶으니까 g가로 fx가 돼. 자, 무엇을 해? 이 fx를 gxx에 대입하지. fx를 gxx에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2에 3x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러면 요 g 도트 f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되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자, 그러면 유민이 g 도트 f의 인버스를 어떻게 1차 함수, 역함수 그냥 세우라고 했잖아. 유민이 어떻게 돼? 아니, 유민아 g 도트 f를 구해놨잖아. g 도트 fx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의 역함수는 얼마야?
여기 성질대상 앞에 다 비어있구만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앉아. 그럼 존놈이 어디 있어. 야, 이것을 역함수 구하면 됐다 아니냐? 구해봐, 시작. 그래, 마이너스 6분의 1에 가로 열고 끝. 여기 되잖아. 거기다가 뭐 대입하래? x에다 2 대입하라는 말 아니야. x에다 2 대입하래요. 2 대입하면 요게 가로 안에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고백은 마마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여기 x가 2만 대입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또 나온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까 이제 성질에서 배웠거든. 자,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봐요.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에 가로의 2값 이렇게 마이너스 2값이구나. 민선 이 가로 풀어봐. 시작. F 도트 가로 풀면 그래. C의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야. F의 인버스 도트 C의 인버스야. 응? 요거 가로 풀라니까? 가로 풀면 어떻게 돼?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연회지. 가로 밖에 마이너스 2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쌤 가로 안 쳤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가로의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함수가 되는데? 항등함수가 되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니까? 항등함수는 뭘로 보라고? 1 구간으로 생각해보려. 그럼 뭐만 남아? 그렇지.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만 되잖아. 수지 이해된가? 그러면 G의 인버스 X는 얼마야? 봐요. 이 G의 인버스 X.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4지. 응? 이렇게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개념에서 설명했어. 거기 여러분 책에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쌤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놨다고. 알았어? 개념 한 번만 읽어보면 문제 다 풀려. 쌤이 정리해준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 오늘 두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질문 받을게. 알았지? 오늘 또 개학하는 학생들이 많아갖고 학교를 많이 가놔서 오늘 진도 나가기가 좀 그런다. 진도는 걱정 없어요. 앞으로 이제 분수함수, 무리함수, 순열 조합 4단원 남아. 4단원. 자, 그러면 두 문제 끝내버립시다. 여러분. 그러면 역함수가 다 끝나네요. 이거 봐라. 자, 그래프 봐봐. 여러분 그 그래프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보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보는 법을 설명합니다. 알았어요? 유민아, 다음부터 눈도 안 좋으니까 앞에 앉아라.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서 막 이러지 말고. 자, 여기 봐. 여러분들 18번 문제. 쌤이 그래프 그릴게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y 이퀄 x가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이게 y 이퀄 x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역함수는 직선 y 이퀄 x에 관해 대칭의 함수라고 했거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네. 요렇게. 그리고 봐라. D까지 나왔는가? 그래.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래프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잘 봐봐.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A,A지. Y, X니까 Y와 X가 같으니까 이게 뭐야? B, B지. 이게 C, C지. 이게 D, D지. 그리고 이게 요게 A니까 이 점이 A구만. 유미 또 한 번 더. 요 점이 얼마야 유미? B 요렇게. 그럼 요 점은 얼마인가? C, C지. 그 다음에 이게 D, D지. 그러면 거기 봐봐. 지금 F에 여기 잘 들어야겠다. 여기 봐라. 요건 Y 이퀄 fx 그래프가 아닙니다. 근데 F 도트 F의 인버스에 A 값 구하래. 요 그래프고 좀 어려워. 잘 봐봐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F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도트는 가로 묶으면 F의 인버스 가로 F 인버스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도트는 가로 묶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봐봐. 요런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거야. F의 인버스 A를 몰라. 눈이 몰라. 어떤 문자를 놓을까? 뭐 M이나 K가 꽉? K가 하자고. 요것을 K라면 그러면 연어방을 바꾸면 FK가 A가 되지. 응? FK가 A 되잖아. 자, 야, 그래프로 봐. 봐라. 이 F라는 관계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무엇이 A로 가요? 무엇이 A로 가냐고. 무엇이 A로 가? 요렇게 되지요. 어? 무엇이 무엇으로 가? 무엇이 무엇으로 가? F 아니다. 미안 이거 잘못 쳤어요. 요렇게 해야 된다요. 무엇이 무엇으로 가요?
FB가 A가 되지요. 봐요. 청색으로 표현하면 잘 보라니까 이거. 요것은 FB가 A다 이 말이에요. X가 B일 때 함수값은 A가 되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K값이 얼마인가? K는 B 아닌가? 아니 눈으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라니까? F에 의해서 B가 A로 대응합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K는 B가 된가? 그러면 요게 B가 되네. 요렇게 먼저 나왔지. 요렇게. 그러면 이건 다시 요렇게 의해서 나오겠죠. F의 인버스 A가 K인데 그 K가 B라니까? K가 B야 이게. 그러면 F의 인버스에 요 B값을 구해요. 이걸 다시 M으로 놓을까요? 아무 문자로나 M으로 놓고 이 값을 구하면 F의 인버스의 B값이 나오지 결론은. 그럼 바꿔봐. F의 얼마가 M이 B로 가지. 그러면 그래프로 가. 뭐가 B로 가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B로 왔어. F에 의해서 뭐가? C가 B로 가잖아. F에 의해서 C가 B로 갑니다. C가 B로 갑니다. 그러면 M은 여기에 C가 되는 거지. 응? 저 봐봐. M이 C가 돼. M이 뭐야? F 인버스 B지. 이 값이 C라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치워내야 돼. 그래프를 따져봐야 돼. 잘 모르겠으면 좀 더 가져와.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 봅시다. 19번. fx가 3x 플러스 10이지. fx와 그 역함수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어. f 인버스 x와의 격점. 수딩 어떻게 뭐라 했어? 머리 좋은가 보자. y는 x하고 뭐하고 연립하면 돼. 그렇지. 그러잖아. 이미 뭐과 무엇의 격점 구하라고. 그래. y 이퀄 fx하고 y 이퀄 x의 격점을 구하면 되지. 응? 역함수 그래도 상관없지만 fx하고 y 이퀄 x의 격점을 구하면 되잖아. 어떤 함수하고 그 역함수와의 격점은 fx와 y 이퀄 x의 격점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y하고 똑같아요. y를 fx라고 쓴 거야. 알았어? 유민이 알겠는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지?
그러면 3x 플러스 10은 x. x는 마이너스 5. 넘기고 넘겨서. x가 마이너스 5면 y도 마이너스 5. 그래 교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모든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해서 구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fx와 f 인버스 x는 서로 역함수관계이기 때문에 y 콜 x가 대칭이니까 fx와 y 콜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쌤한테 앞에 공부했던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오늘 진도는 역함수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